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끼리분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제 주말이 끝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는 매주 기립감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매도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세 번째,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 복습,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옵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루니까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편할 때 기름분들이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름분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투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린다가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딱 시작되니까 아니 이게 웬걸,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지난주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코스피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의 심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까지 8,8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오른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내린다는 불과 18%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조금은 불안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투표 결과가 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그 흐름을 깨고 오른다가 많으니까 진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어떻게 흘러갔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어서 60일선 밑으로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200 깨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웬걸, 외국인이 쭉쭉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코스피가 반등을 시작하고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다시 내일부터는 5일선에서 부비부비 하면서 이렇게 쭉쭉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다음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야, 이번 주는 좀 좋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여기도 다시 쭉 올라가서 최고가를 갱신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어느덧 1060에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장이 조금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느덧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리분들 중에서 야,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높은데 내 주식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눌려있는 종목도 전부 다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환율을 보도록 할게요. 1150원을 밥 먹듯이 넘어갔던 환율이 지금 이제는 1146원까지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내려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WTI를 보도록 할게요. 어느덧 68.28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WTI가 뭐 100달러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을 조정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자, 이게 좀 이상하죠. 지난번에는 쭉 너무 떨어져서 걱정인데 이번엔 또 너무나 올라가서 걱정입니다. 뭔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걸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뉴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1.3까지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빅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8.77.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단 다음 주에 미국 장은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도 미국을 따라서 조금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틀 전입니다. 금요일 미국 장은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 산업 그리고 S&P는 올랐고요. 다만 이렇게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술주가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은 조금 빠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결국 다우산업 S&P는 최고가를 또 경신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0.4%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고용 좋다, 회복 지속, 다우 S&P 최고치.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다음 주에는 최고치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블루칩 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 올라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전날보다 0.17% 올라서 또한 최고 종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주는 0.4%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장기 국채 금리는 방금 전에 확인하셨습니다. 1.3%를 돌파하며 급등을 했는데요. 이날 1.24로 출발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 1.310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미국 일자리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증시 상승을 주도한 것은 단연 7월 일자리 보고서였다. 지난달 일자리가 약 1년 만에 최대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급격히 하락했는데요. 이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94만 3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당초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시장 전망치 84만 5천 개를 크게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대부분은 식당, 호텔, 레저 관련 업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잘 나오니까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금리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일자리 보고서는 7월 중순에 실시되었는데 이는 일부 주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백신 접종 의무와 정기적 코로나 검사 등의 조치를 발표하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를 전부 다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회복이 현저하게 느려지고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은행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3.5% 상승, 그리고 웰스파고도 3.79%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JP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반면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이랑 애플은 각각 0.9%, 0.4% 하락했으며 테슬라도 하락, 펠로톤이랑 줌비디오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름분들 오랜만에 금리랑 기술주의 관계를 살짝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술주는 약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비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통 기술주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애플, 테슬라, 우리나라는 카카오, 네이버 이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빨리 성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랑 완전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게 목적인 기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주들은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가진 돈과 버는 돈을 전부 다 재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거만 하면은 이렇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까지 당겨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언제를 가장 좋아할까요? 바로 저금리 시대를 가장 좋아하겠죠. 아무리 큰 빚을 져도 그만큼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술주들은 저금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자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기술주들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나빠지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갈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니까 빚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는 약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 증시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외인 수매수 전환했지만 뚜렷한 모멘텀은 부재하다. 종목장 대응해야. 자, 코스피 지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및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도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전주 대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페드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국내 증시가 한동안 박스피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로 3200에서 3320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8월 들어 그러니까 이번 주죠.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서 1조 8,900억이나 매수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특히 코스피에서만 1조 5,555억 원을 매수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산 거는 당연히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이런 것들을 많이 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꾸준할 백신 수요와 관련된 헬스케어 주식, 앞으로 진행될 서비스 분야 회복과 관련된 리오프닝주에 동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리 반등 국면에서 국내 증시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 예정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를 시작으로 물가 급등세 진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가치주 상대 가격이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경우 코스피 역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추가 고점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 세 번째는 리오프닝주,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의 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연기금은 무엇을 샀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카카오뱅크. 자, 일주일 동안 단 하루밖에 없었던 카카오뱅크가 연기금이 픽한 1등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등은 SK바이오사이언스, 3등은 하이브, 4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5등은 이마트, SK케미칼, SKC, 카페24, 첨보, ST팜, 삼성화재, LG디스플레이, CJ, SKIT, 포스코케미칼, 삼성 SDS, LIG 넥스원, 심텍, SK바이오팜을 매수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볼만한 기업이 뭐가 있는가? 이마트, 그리고 SKC, LG디스플레이, SKIT, 삼성 SDS를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샀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샀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를 1조 원에 가까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카카오뱅크, 삼성전자우,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삼성전기, 셀트리온, 현대로템, 기아, DB하이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버리지, 삼성엔지니어링, 카페24, 만도, 신풍제약, 에코프로비엠, 휠라홀딩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산 것 중에서 관심있게 볼만한 기업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대형주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적으면서 조금 황당했습니다. 앞에 다 삼성이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현대로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엔지니어링, 이러한 기업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샀나? 1등 곧버스. 왠지 이걸 보니까 다음주 증시가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2등은 포스코, 카카오, SK이노베이션,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ETF, 현대차, 카카오게임즈, 신한지주, GS리테일, LG전자, LG생활건강, LG노텍, KTNG, 금호석유, CJENM, SM, 효성TNC, 퀀타 매트릭스, 마지막으로 DLENC를 매수하고 있네요. 자, 이번주에 개인분들은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매도했고요. 그리고 곧버스, 포스코, 카카오, SK이노베이션,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이러한 기업들을 크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복습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완전 결별한다더니 남양유업 홍원식 변심, 주주들 날벼락. 자, 남양유업 매각이 삐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영권 매각 시점을 돌연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돼서 합의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인수를 하려고 했던 한행컴퍼니는 우리와 협의된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매각 결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남양유업 회장이 이렇게 변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지금 현재 남양유업 가격이 조금은 싸게 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각을 취소한 다음에 얼마 정도의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라면이요. 원유값도 올랐다. 빵, 치즈, 커피, 도미노 인상 우려. 자, 지난번에 이 뉴스를 보면서 기린이분들 커피는 혹시 왜 오르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그런데 그겁니다. 믹스커피. 우리가 보통 마시는 믹스커피는 전부 다 원유가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유값이 오르면은 믹스커피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수 찬스 왔다. 조선주 담으려는 전문가 이유가 있다.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죠.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흐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20% 정도 떨어졌는데요. 자,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뭔가? 바로 급락한 이유는 후판가 인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후판은 선박에 쓰이는 두꺼운 철판인데 조선 원가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20%가 하반기에 연초보다 60%나 오른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반기에는 그 후판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선가도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오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를 담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부분 또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이번 주 초반, 그러니까 화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미국 7월 ISM 제조업 지수 59.5, 1월 이후 최저치. 미국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 59.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50이 넘으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59.5면은 나쁘지 않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살짝 놀란 이유는 올해 들어서 1월을 제외하고 모두 60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난달 6월보다 하락을 했으니까 이거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가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금요일에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또 증시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3일 만에 국채금리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은 민감한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주식 투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맞출 수가 없겠죠. 다음입니다. 맞아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게임은 정신적 아편. 게임주는 물론 아시안 증시가 일제히 하락. 자, 요즘 중국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때려 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고 교육주를 완전히 때려 팼죠. 그러면은 기리분들, 그 아이들이 학원 안 가고 어디 갈까요? 당연히 게임하러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게임을 압박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LG디스플레이 OLED 투자 재개, 주목할 종목은?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OLED 시장 규모는 올해 384억 달러에서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13%나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삼성 노트북, 그리고 내년에는 애플 아이패드,
내후년에는 애플 폴더블 폰 등으로 OLED 패널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ICD, DMS, 참 엔지니어링 이러한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샤오미 유럽 스마트폰 시장 첫 1위 삼성전자 밀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등으로 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샤오미는 이렇게 67%가 성장하고 그리고 애플 또 15%가 성장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7%로 뒷걸음질을 쳤다는 거겠죠. 이번 2분기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샤오미를 제치고 다시 1등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쓰지도 않고 쌓아놓은 현금만 130조 삼성전자 자동차 반도체 다시 노린다. 자, 벌써 다음 주가 되면은 광복절이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현금이 130조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대로 냅두면은 당연히 돈이 썩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게 차량용 반도체 회사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투자 매력이 삭제되고 있다며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기대분들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주주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리포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금요일 카카오뱅크가 상장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상한가에도 성공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카카오뱅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진짜 궁금합니다. 혹시 기대분들 중에서 다음 주 카카오뱅크의 흐름을 예측을 하고 계시다면은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통신주의 시간 5G 수혜 장비주 반등. 실적 발표를 앞둔 통신주가 본격적인 상승세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한 초고속 인터넷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최근 약세를 보인 통신 장비주, 그러니까 5G 관련주를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 4단계도 학교 갈까? 교육부 2학기 등교 방안 9일 발표. 자, 여기서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주가 조금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월요일에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다음은 화요일 말복입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간다는 거겠죠. 기대분들 치킨 시키세요. 그리고 수요일 MSCI 분기 리뷰가 있고요.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날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있으며 그리고 또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CJ제일제당, 현대그린푸드, 현대리바트, CS윈드, GS, 옹진싱크빅. 화요일 한온시스템, KT, 스카이라이프, SK바이오팜, 휴재, 강원랜드, 현대퓨처넷. 수요일 NC소프트, CJ프레시웨이, 위메이드맥스, SK텔레콤, 동양생명, 넷마블, 케어젠. 다음으로 목요일에는 삼성화재, LG, 펄어비스, 네오위즈, 컴투스, 게임빌, 이노션, 신세계, GKL, 지역 난방공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삼성생명, NHN, 현대이지웰, 지누스, W게임즈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대분들, 이제 남은 일요일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그리고 내일 또 재밌는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요.